여러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간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담체육과 전임의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이광웅 교수님, 최영록 교수님, 장기이식센터 김옥경 코디네이터님 모시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어서 질문들을 모아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동치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얼마 전 간 기능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간 초음파 검사를 하니 비장 종대가 보이고 간 표면이 거치다고 하였는데요. 20대 초반 B형 만성 간염으로 약 한 달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치료 후에 완치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35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간 표면이 거치고 비장 종대 소견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B형 간염에 대한 재발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가요? 혹시 간경화 단계로 넘어가는 건 아닌가요? 20대에 급성으로 앓고 지나간 경우에는 B형 간염이 완치돼서 항체만 있고 DNA 또는 표면 항원 같은 게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간 표면이 거칠거칠해지지 않고요. 간 경화에 빠지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환자분 같으면은 그때 완치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의 만성 복인 형태로 간 건 아닌지 지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반인인 경우도 비장 종대가 경미하게 있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간 경련이 진행했기 때문에 초음파나 피검사를 통해서 혈소판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본인이 알지 못하게 이제 다른 바이러스, 예를 들어 C형 바이러스를 앓고 지나갔다든지 다른 이유 때문에 간 경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 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많은 원인이 알코올 간질환이잖아요. 술을 좀 드시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요즘 지방 간염, 간경화가 많이 생기니까 본인 체격, 지방간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B형 간염 급성으로 앓고 지나간 경우는 간 경화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체가 생겨서 만성 복균으로 가는 경우도 역시 드물고요. 그렇지만 간 경화가 의심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는 다른 원인 또는 만성 B형 복균자로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형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성인 남자이고 피검사 CT랑 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이상 소견은 없었고요. 다른 것들은 다 정상인데 토탈 빌리루빈 수치가 3에서 7 정도 왔다 갔다 하고 평균 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길버트 증후군이 의심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지, 공복 20시간 유지하고 오후에 검사한 날에는 수치가 7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다른 간 기능은 괜찮고 토탈 빌리루빈만 이렇게 상승한 경우에는 제일 많은 원인이 길버트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유전 질환이 있는데 다른 이상이 없으면 대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 자체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AST, ALT, 감마 GT, 알카라인 포스파타지 등 다른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셔가지고 진료는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공주님, AST 35, ALT 57, 감마 GT 182. 최근에 영양제나 포도즙 이런 거를 먹었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72kg, 키는 168cm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일체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높을까요? 백혈구 수치도 높아졌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식받지 않으신 분이 AS, ALT가 약간 상승돼 있고 GGT가 상승돼 있습니다. GGT가 상승돼 있는 경우는 약이 간에 영향을 주어서 손상이 있는 경우 올라가고요. 또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에 부담이 되거나 문제가 생길 때 GGT가 올라갑니다. ALT가 중요한 지표인데요. ALT가 올라가 있는 경우는 어떻든 간에 간이 깨지고 있다는 뜻이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깨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지방 간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168에 72kg, 별로 살찐 분도 아닌데 ALT가 57로 약간 올라가 있는 경우는 살찌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간이 있는 분이 있고 거기에 지방간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GGT는 지방간염일 때도 올라갈 수 있지만 주로 약이나 술이기 때문에 이분은 술도 안 먹고 살도 안 찐 분이지만 지방간이 있거나 먹는 약 중에서 GGT를 올리는 약을 드시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양제를 써주셨는데 간에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이 영양제를 끊고 GGT가 떨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고 초음파 또는 CT를 통해서 지방간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양제로 해도 이제 주 성분이 실리포스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성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성분들이 간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건강하시면 굳이 이런 약 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을 가만 놔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밤톨 M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2세 남아입니다. ASC 43, ALT 41, 빌리루빈 0.4, LDH가 379, ALP가 353이 나왔는데 문제가 심각한가요? 아이가 자폐성 장애라 최근 사춘기가 와서 분노 조절이 힘들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데 혹시 간 수치가 이 약들 복용 때문인가요? 정신과 약을 먹고 살이 급격히 찌긴 했습니다. LDH랑 ALP가 특히 엄청 높아서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정확하게 알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정신과 약을 드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ALT, AST가 올라가는 경우는 대부분은 지방간염입니다. GGT를 보면 더 확실한데 정신과 복용 약 때문에 GGT 올라가는 경우 상당히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든지 끊으시면 좋아질 거고 AST, ALT를 정상화 시키려고 그러면 체중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수치를 보면은 정상 범위 상한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일반인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병원 가셔가지고 검사를. 오늘은 좀 병원 안 가고도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은 또 병원 가라고 그러시네요.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간이 너무 안 좋으셔서 간 이식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신 상황인데요. 부모님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혼하신 상태고 이혼 후에는 아버지는 재혼하셨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지 않으셨고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양육에 관해서는 아버지가 도움을 주셨고 저와 아버지는 교류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사이가 좋은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는 좋지 않으십니다. 저는 30대 초반 내년 결혼 예정인 상태이고요. 간 공여자 검사와 이식 관련해서 정보를 찾던 중에 법적 보호자의 동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공여자 검사를 받을 때 성인인데 어머니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지 결혼 예정인 신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성인이기 때문에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제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건지 성인이어도 법적으로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돼서 어머님 동의가 필요한 거는 맞고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가 없어서 그분의 동의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혼인신고를 해서 배우자가 생긴다면 부모님보다도 배우자가 법적으로는 우선순위 동의권자라서 배우자 동의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부모,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있구나. 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첫 번째 순위가 없으면 다음 순위 이렇게. 본인 말고 한 명이 더 사인을 네, 해야 되는 네. 거네요. 몇십 년간 연락하지 않는 법적인 보호자가 살아있다. 그분 동의가 없으면 기증을 못하는 건가요? 행방불명이라든지 뭐 몇십 년간 연락이 안 돼서 찾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사회복지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하면서 사유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 순위 보호자로 해서 승인을 받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내가 어머니랑 같이 살아서 어머니한테 기증을 하고 싶은데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아버지가 반대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다고 말씀드리기는 해요.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기증이라는 게 큰 수술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또 가족들의 여러 가지 동의나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혼한 상태인데도 합의가 필요한 건가요? 기증하는 나를 중심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한 거랑은 별개죠. 사실혼 관계도 요즘 결혼한 것처럼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건 전혀 소용이 없나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지만 배우자로 인정이 됩니다. 장기 그쪽이 좀 뒤떨어져 있네요. 배우자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녀, 부모님, 그 다음 형제, 자매 이렇게 네. 넘어갑니다. 만약 자녀와 부모가 있어요. 자녀가 어려요. 미성년자야.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원래 만 14세 이상은 동의권이 있기는 한데 미성년인 경우에는 추가로 성인의 보호자 한 명을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14세부터 19세는 사인은 하지만 다음 순위에 성인이 한 분 더 동의를 하셔야 되기는 해요. 문하은님께서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먼 친척인 경우에도 기증이 가능한지 촌수를 사실 따져봐야 되기는 하는데 친인척, 사촌까지는 흔히 가족의 범위로 보고 쉽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고요. 부인의 사촌까지도 되나요? 그렇죠. 사촌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경조사에 참여했다는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야지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사촌이 넘어가는 경우는 타인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신도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타인도 역시 기증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네.
어떤 게 필요합니까? 타인 같은 경우에는 건너서 알게 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승인이 어렵고요. 수혜자 받는 분과 기증자분 두 분 간의 친밀 관계를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친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면 저희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님과 정신과 선생님 면담을 통해서 병원 윤리위원회까지 올라가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고 순수한 목적으로 장기 일부를 기증한다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심사하고? 우리나라도 순수 기증이 네. 있습니다. 본인이 기증 수술을 할 병원을 정해서 네. 그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국가기관에 등록을 하고 기증자분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서울대병원에 등록하신 네. 환자한테 기증을 하겠다. 또는 국가기관에서 선별해주는 사람한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매칭을 국가기관에서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에서 기다리는 분들한테 기증을 하겠다라고 순수 기증자가 말씀을 하시면은 서울대병원에 이식을 대기하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 상태가 제일 위급하신 분한테로 국가기관에서 선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분이지만 나중에 관을 준 거를 보상받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있나요? 순수 기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기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비로 해야 돼요. 본인이 먼저 내서 검사를 하고 기증을 했을 경우에는 검사 비용이라든지 기증 수술하고 나서의 진료 비용이라든지 나라에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검사상으로 부적합해서 기증을 못한 경우에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법은 없는 거가 있고요. 누가 받는지 누가 기증하는지에 대해서 비밀리에 서로 알 수 없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순수 기증이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일반 공여자도 검사 자체는 비급여 주가로 하고 있어서 이식을 실제 공여가 되면은 급여로 바뀌면서 네, 일부 부분을 돌려받는 쪽. 그래서 만약에 3명이 가족들이 검사를 했는데 1명만 기증을 하게 되고 2명은 안 했다 그러면 2명의 비용은 일반 비용으로 하는 거죠.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증자 검사할 때 한 번에 뭐 두세 명 기증자를 같이 검사해서 가장 좋은 기증자를 선택하면 되겠지만 보통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검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비용 문제도 있거든요. 급성 간부전에 빠졌거나 응급 간이식이 급하게 필요할 때는 우선순위 정해서 하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때는 동시에 검사해서 가장 적합한 기증자로 선별해서 간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질문에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Q&A 간들에게 물어봐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옷을 벗고 옷 벗고 좋은 생각이네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해야 여기는 남은 질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어. 다음 시간에 돼.